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도 많은 반면에 반대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체류 기간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이렇게까지 체류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중동 붐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 언론, 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안타깝지만 사고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과 관련된 문제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던 중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 노동사건과 관련돼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이 있고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속과 관련해서도 그 국제사법 이 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 때문에,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맺어진 무슨 조약 같은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국회를 통해서 제정된 국내 법률입니다. 용어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국제사법상 외국적인 요소가 포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가지고 어느 법원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가정도 이루고 직업활동도 하고 심지어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다만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고 체류하시는, 우리나라 국적은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망 당시 본국법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받을 수 있고, 물론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시는 그 유가족이 상속 순위에 있어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신 분들이 미국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외교부에서 배포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던 중에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더라도 사망 당시, 즉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사망했다면 중국인의 본국인 중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거소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하면 본국법에 따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되는데, 중국법에 의하면 다시 사망 당시에 상거소지, 즉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의료분 반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준거법,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 준거법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럼 그 분쟁을 어느 나라 법원이 해결할 수 있냐, 즉 국제재판 관할권을 어느 나라 법원이 행사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일상 거소, 그러니까 상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었을 경우, 그럴 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상고소지는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의미 있는 부분, 아주 적은 부분은 안 되고 의미 있는 부분 정도가 대한민국 내에 있었을 때, 요럴 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주신 중국법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판 관할을 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일상거소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일상거소지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또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뭐 어려운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거소, 말 그대로 사람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어느 법률에서도 상거소지, 즉 일상거소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의 일상거소지는 어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사망하기 직전의 치료 기간이나 치료한 목적, 그리고 가족관계가 어디에서 형성돼 있는지, 그리고 근무관계는 어느 곳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 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이게 이제 행정청에서 정해놓은 사무처리 지침인데 이 사무처리 지침을 상고소지를 정하는 유력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우리나라 일상거소지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무조건 각하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각하해야 될 것처럼 보이나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지 않고 소송을 그냥 그대로 쭉 진행을 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변론 관할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 하더라도 그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관할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가족의 죽음 관련해서 외국에 체류하시는 한국분 혹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상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본인이나 혹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시는 분 또는 떠나보내는 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탁 치면서 언뜻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상속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